태경이 오늘 조금 또 다른데 약간? 아닌가? 약간 좀 다른데? 너 데이트하고 왔구나. 아니, 데이트는 아니고. 데이트는 아니고? 그때 언제지? 너 학교 다닐 때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 진짜 우리 학교에 갑자기 약간 우리 학원에서는 안 보이던 약간 사람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와. 그럼 일단 질문 먼저 받을까? 우리가 통계적 추정 들어가서 607번까지 가셨지 않나? 네. 그러면은 96페이지 질문 있어? 590번이요. 590번. 이제 90번 먼저 보자. 590번. 590번 보면 모표준 편차가 60인 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그럼 일단은 허밀런스 x를 모집단의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이제 정표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모표준 편차가 60이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모평면에 대한 얘기는 어느 상태다. 크기가 n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인의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 평균 x 바에 대한 데이터를 얘기해 본다라고 하면 x 바에 대한 데이터를 얘기를 해보면 일단 이 목평균 n이라고 이렇게 써놓을게. 그럼 이제 x 바의 정규 분포를 쓴다고 해도 얘도 이제 m, 근데 여기를 쓸 때 표본의 크기에 의해서 표준 편차가 바뀌지. 그치? 여기 60이었는데 루트 n이 들어가니까 루트 n분의 60 이렇게 제곱이 돼가지고 x 바에 대한 정규 분포를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vx 바가 10보다 같거나 작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vx 바라는 건 x 바의 분선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를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니까 n분의 60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가 같거나 커야 돼. 얘 누구보다 작다. 같거나 작아야 돼. 10보다 이렇게 된 거지. n 이쪽으로 넘어오고 10이 1로 넘어가면 600이라고 이렇게 쓸 것 같은데 600이 아니라 10이 넘어가니까 6이랑 60이니까 360 이렇게 써지겠네. 그래서 n 값이 360보다 같거나 커야 되니까 최소값을 360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오케이. 또 97페이지. 없어요. 98페이지. 602번이요. 602번 봅시다. 602번 보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누 한 개의 무게는 허밀런스 x는 비누 한 개의 무게를 허밀런스 x로 잡은 거고 왼몸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정규 분포를 어떻게 따르냐면 평균은 100이다 라고 얘기했고 표준 편차는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니까 자, 근데 뒤에 보니까 이 비누를 4개씩 한 세트로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비누 4개의 무게가 392g 이상 416g 이하이면 정품으로 판정한다. 일단은 4개가 한 세트를 이룬다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이 비누가 막 수천 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한 세트를 내가 만들어 봐야겠지. 일단 한 세트를 만들어 봐야 되거든. 그럼 여기 있는 비누 중에서 내가 이미 추출을 몇 번 한다는 뜻이야? 4번 하겠다는 뜻이어서 마치 표본의 크기를 4로 세팅을 해가지고 일단 비누 몇 개를 뽑아야 돼? 네. 비누 4개를 뽑아야 돼 일단. 비누 4개를 뽑는 거야. 그럼 x1 뽑히고 x2 뽑히고 x3 뽑히고 x4 뽑힐 텐데 이걸 뽑은 다음에 이걸 이제 이렇게 4로 평균을 내면 얘를 뭐라고 하는 거지?
x 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x1이랑 x2랑 x3이랑 요 4개 이미 추출해가지고 뽑은 4개를 다 합칠 거지. 그 합친 무게가 어떻게 돼야 돼? 392보다는 이상이고 요게 416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럴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결국 이 x, x, x3, x4가 그때그때마다 어떤 게 뽑힐지 모르잖아. 그래서 결국 어떤 거 4개를 뽑아서 평균된 값을 x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좌변, 우변에다가 4를 이렇게 곱해주면 표본 평균에다가 4를 곱하면 랜덤하게 뽑은 네 놈의 합이 되겠지. 방금 했던 멘트가 되게 중요한 멘트거든. 다시 한번 뱉어보면 랜덤하게 4개를 이미 추출했잖아. 그걸 다 더한 건 마치 그걸 평균 낸 거에다가 곱하기 몇을 한 것 같다? 사람이랑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랜덤하게 뽑힌 네 놈의 합은 사실 랜덤하게 뽑힌 네 놈을 평균 내서 곱하기 해서 4한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써도 이제 상관이 없겠지. 그죠? 얘네 둘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해주는 거야. 그래서 뭐 우리가 확률 변수 x에 대한 n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확률 변수 x 바에 대한 정보도 정규 분포로 일단 나타낼 수가 있거든.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100이니까 x 바의 평균은 그대로 따라가서 100이지. 그 다음에 얘가 8의 제곱이야. 표본의 크기가 4란 말이야. 그럼 x 바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야 되지?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내가 보려고 하는 변수가 x 바가 아니라 누구지? 4x 바잖아. 그러면 뭐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괜히 어렵게 한번 해볼게. 그럼 확률 변수 y를 4x 바라고 얘기해보자. 4x 바. 그러면 확률 변수 y에 대한 정규 분포도 우리가 쓸 수 있지. 자, x바의 4배 된 거니까 평균도 어떻게 돼야 돼? 4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산도 4배가 돼야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8의 제곱? 이렇게 된 거지? 8의 제곱. 분산도 4배가 된 거야. 그래서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P 4x바를 y로 세팅했으니까 392보다는 같거나 같다. 누가? y가 416보다는 같거나 작다. 누가 y가. 요거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지. 자, 그러면 주인공이 확률 변수 y니까 확률 변수 y의 정규 분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가운데는 확률 변수 y의 평균이기 때문에 400이라고 세팅을 해주면 되고. 태경아, 그 저번 시간에 그 400에서 1시그마, 2시그마 혹시 이거 기억하니? 지금 390이라고 했잖아. 그럼 400에서 몇 시그마를 가면 되는 거야? 1시그마 가면 되는 거라서 여기가 400 마이너스 8로 표현되니까 이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1시그마이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상 z값 몇에 해당되는 거지? 마이너스 1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 400에서 416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8 가고 다시 8 간 거지. 그럼 여기는 400 플러스 2 곱하기 8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2시그마지. 그래서 내가 z값 몇에 해당되는 거야? 2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z값 2까지의 넓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만, 태경아 잠깐만. 왜?
야, 이게 16제곱이네, 이게. 왜냐면은, 확률분수 x바의 4배가 됐으면, 표준 편차가 4배 되는 거잖아. 표준 편차가 16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시그마 표현이, 여기가 마이너스 8이라고 했으면은 16의 절반이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시그마가 아니라 마이너스 0.5 시그마. 그래서 마이너스 0.5랑 같은 말이고, 여기는 지금 16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6이 1시그마이기 때문에 400에서 그냥 1시그마 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여기 Z가 1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변수 y가 392부터 416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z값으로 얘기하자면 마이너스 0.5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고, 표준 정규분법 표에서 그 확률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0.5에서 0까지의 넓이는 0.192라고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는 0.3413이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어쨌든 그 비누 세트 하나가 392에서 416에 있을 확률이 이와 같잖아. 근데 총 몇 개 만들 거라고 했지? 5000개의 세트를 만들 거라고 했으니까 이 확률에다가 5000개를 곱해주면 이 안에 범위에 드는 것들이 정품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정품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는 이게 다야, 이게. 여기가 다야. 이것만 이해를 하면 나머지 풀이는 원래 했던 풀이랑 거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단원의 정확한 이름은 모평균의 추정을 하겠다라는 게 이 단원의 어떤 주제지, 주제. 과정을 똑같이 한번 해볼게. 그 최경이 너가 봉일청 고등학교잖아. 봉일청 고등학교 그 교문 앞에서 내가 너네 학년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자 해. 그래서 너네 학생을 전체를 다, 즉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평균을 낸 걸 모평균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를 내가 몰라. 그 다음에 너네 고2 학생들을 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표준 편차도 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몰라, 나는. 너네 학교 그 고2 학년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확률변수 x라고 했을 때 이걸 다 조사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구할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이거를 몰라. 알겠지? 이걸 몰라. 그래서 이거를 추정하려고 하는 상태야. 추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뭐 표본의 크기를 30이라고 세팅을 해가지고 내가 표본 조사로 할 거거든. 그래서 너네 그 교문 앞에서 보건 추출을 해가지고 30개의 데이터를 모을 거고, 그럼 이 30개의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평균값이 있겠지.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할 건데, 그 표본 평균이 뭐 예를 들어서 73점이 나왔다라고 한번 해보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한 개가 그거야. 그 다음에 이 3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 편차를 만들어 볼 수도 있잖아. 그걸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표본으로 표준 편차를 만든 거. 그래서 이 S 값도 내가 맘만 먹으면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이 값은 편의상 2였다고 한번 해보자. 4였다고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 이걸 통해서 얘를 추론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 어떻게 추론을 할 거냐면 두 개의 그래프를 일단 사실은 관찰을 해야 돼. 확률변수 x바 얘는 그냥 확률변수 x. 확률변수 x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모평균이 되겠지? 이걸 나 몰라 지금. 이 공률을 이루고 있는 게 표준편차겠지. 근데 얘도 역시 몰라. x바를 보자. x바의 그래프와 확률변수 x의 그래프는 서로 관련이 있지. 어떤 관련이 있냐면 이 x바들의 분포를 보면 x바들의 평균 역시 누구야? 모평균이 된다는 서로 관련이 지금 있다는 거야. 두 번째, x바들의 표준편차 있지. x바들의 표준편차는 모 표준편차에다가 크기의 루트를 씌워서 분모에 놔주면 되지. 루트 n분의 여기 있는 시그마 이렇게 쓰면 되는데 시그마 값은 모르는 상태에서 n 값은 30으로 세팅했으니까 루트 30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괜찮지? 태야 미안한데 이 루트 30이라는 숫자 너무 좀 별로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100 정도 할게. 100. 여기도 그냥 내가 10분의 시그마를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모평균의 추정에서는 항상 메인 그래프가 되는 거는 요 그래프가 메인 그래프가 될 거거든. 한번 집중을 시켜볼게. 자, 이런 얘기야. 얘는 지금 x바들의 분포지. x바들의 분포. 이런 얘기를 했었어. 선생님이 너네 교문 앞에서 30개의 데이터를 모으잖아. 근데 사실은 날이 조금만 다른 날이었으면 그 30개로 모은 데이터의 평균이 꼭 73점이었을 리는 없지. 좀 다른 애들을 뽑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뽑힐 수 있는 x바들은 무수히 많잖아. 그 x바들의 분포를 나타낸 게 얘지. 그럼 내가 뽑은 이 73점이라는 점수는 이 수많은 x바들의 분포들 중에서 한 개일 뿐인 거야. 그냥 초라하게 하나일 뿐인 거지. 그럼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뽑은 73점이라는 이 점수는 여기 있는 실제 평균이 있지. 실제 평균. 실제 평균과 가까울까? 아니면 뭘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야. 이게 내가 뽑은 게 진짜 실제 평균이랑 가까울까 뭘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n 플러스 2 시그마 지점이거든? 이 시그마 선생님이 그냥 시그마라 쓸게. 시그마라 쓸게. n 플러스 2 시그마 m 마이너스 2 시그마 이런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n 플러스 2 시그마 지점이면 z값 몇에 해당되지? z값 2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z값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만 보면은 여기 있는 넓이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거든? 대충 그 넓이를 0.95라고 한번 해보자. 0.95라고 한번 해보자. 0.95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내가 뽑은 73점 있잖아. 내가 뽑은 73점은 이 모평균 매우 근처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요 끝에 있을 수도 있고 요 끝에 모르는 거거든? 근데 내가 뽑은 이 73점이라는 점수가 여기랑 여기 사이에 놓여질 확률이 몇인 거야? 0.95인 거야. 왜냐면 여기 넓이가 0.95니까. 그럼 여기 0.95를 제외한 여기 넓이는 몇이겠어? 0.05지. 그러면 내가 뽑은 73점이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은 0.95인 거고 요 바깥에 있을 확률은 0.0인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지. 여기까지
그거를 내가 있는 그대로 식으로 한번 옮겨본 거야. 식으로 한번 옮겨본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뽑은 점수 73점 있잖아. 이 73점이 뭔지 모르겠는 그 진짜 평균 있지. 그 진짜 평균으로부터 이 시그마 가는 곳. 이렇게. 그 다음에 진짜 평균 왼쪽 이 시그마. 이 사이에 내가 뽑은 저 점수가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라는 뜻이지. 그지? 내가 뽑은 점수 73점이 여기랑 마침 여기 사이에, 즉 모평균으로부터 근처진, 모평균 근처 요 정도에 있을 확률이 0.95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녹여볼게. x바의 시그마라는 건 표준편차를 얘기하지. x바의 표준편차는 얘잖아. 근데 방금 전에 n값을 몇으로 설정했지? 그래서 100분의 루트 씌웠으니까 10분의 시그마라고 쓸 텐데 모순이 있어. 시그마 값을 모표준편차를 지금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래서 원래는 모표준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구할 수 있는 표준편차가 누구야? 표본 표준편차지. 걔를 대신해서 써. 그래서 얘를 대신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이 5분의 2가 되는 건데 얘가 여기 있는 요 시그마 값이 되는 거지. x 바이 시그마. 5분의 2면 0.4잖아. 0.4. 이 시그마면은 0.4랑 2를 곱하면 되지. 0.8. 여기는 진짜 평균에서 0.8 요 정도로 쓸 수가 있어. 이게 여기까지. 그 다음 이거 잘 봐봐. m-0.8이 73보다 같거나 작다는 멘트가 여기 있잖아. 이 말은 73과 m의 위치를 서로 뒤바꿨을 때 일단 태워 봐봐. m-0.8이 73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말은 이걸 m 입장에서 서술하면 어떻게 돼? 73 플러스 0.8보다 같거나 작다는 뜻이지? 요거 잘 봐봐. 73, 그 다음에 m 플러스 0.8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걸 m 입장으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지? m이 73 마이너스 0.8보다는 같거나 크다라는 말이 되지? 그럼 요 두 멘트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m이라는 놈이 73 플러스 0.8보다는 같거나 작고 73 마이너스 0.8보다는 같거나 크다라는 말과 합치면 같은 거지. 이 말은 이 말과 같다는 거야. 이 말은 이 말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73을 중심으로 식을 쓰는 게 아니라 m을 중심으로 식을 쓸 수 있다는 거고, m을 중심으로 식을 쓰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 73이랑 여기 m 위치만 바꿔주면 돼. 이렇게? 얘랑 얘 위치만 바꿔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얘랑 얘는 정확히 똑같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역시 0.9지.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이 챕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모평균이기 때문에 모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일단 해줘야 돼. 그럼 이렇게 된 거야. 정말 신기하게끔 뭐가 다 완성이 됐거든? 내가 뽑은 데이터는 몇 점이었지? 73점이었는데 73점에서 0.8을 빼주면 72.2잖아? 73에 0.8을 더해주면 73.8이잖아? 그럼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너네 학교 진짜 평균 있지? 너네 학교 진짜 평균은 72.2점과 73.8점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내가. 근데 그게 맞을 확률이 몇 퍼센트야? 95%, 0.95라는 거야.
그래서 이 0.95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걸 신뢰도라고 앞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 왜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태경이 너한테 태경아 너네 내가 거기 앞에서 100명 조사해봤단 말이야. 너네 학교 이번 수학 점수 평균 있지? 아마 72.2에서 73.8일 거야. 라고 한 내 말이 맞을 가능성이야. 내 말은 맞을 가능성이 95%고 틀릴 가능성이 5%인 채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그걸 신뢰도라고 하는 거야. 맞을 확률이 95%라는 거 이해해? 여기서 나온 거거든? 내가 뽑은 점수가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이기 때문에 내 말이 맞을 가능성이 95%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 여기서 살짝 조금 하나 조절을 한번 해볼 건데 어떤 거 조절을 해볼 거냐면 신뢰도를 좀 높게 설정을 하고 싶어. 신뢰도를 좀 높이고 싶거든? 신뢰도를 몇으로 높이고 싶냐면 0.99로 높이고 싶어. 0.99로 높이고 싶어. 그럼 일단은 태경이 너는 이 그림으로 돌아와야 돼. 이 그림으로 돌아와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넓이 0.95가 아니라 0.99가 되게끔 세팅을 해야겠지. 그러면 여기가 이 시그마가 아니라 이 시그마에서 좀 더 가야겠지. 좀 더 가야겠지. 하필이면 딱 0.99가 되게끔 만드는 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가 m 플러스 2.58 시그마야. 알겠지? 그럼 이쪽은 뭐가 되는 거야? m 마이너스 2.58 시그마가 되는 지점이 있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재면 그 넓이가 몇이 된다고? 0.99가 되는 지점이 딱 있어. 그럼 잘 봐봐. 여기서 변하는 것들을 잘 봐봐. 얘 변해 안 변해? 얘가 지금 뭐였지? 얘가 m으로부터 플러스 2 시그마 m 마이너스 2 시그마였지. 근데 여기가 지금 2 시그마가 아니라 몇 시그마로 바뀌어? 2.58 시그마 마이너스 2.58 시그마로 해서 이 바운더리가 더 넓어지지 지금 이렇게. 여기는 0.58이라는 숫자가 바뀌겠지. 0.8보다 어떻게 되겠어? 커질 거고 여기도 0.8보다 커져서 더 멀리 가겠지. 그러면 원래는 신뢰도를 0.95, 95% 설정했을 때에는 72.2부터 73.8까지였잖아. 근데 이 모평균을 추정하는 이 범위가 원래 것보다 어떻게 되겠어? 더 이렇게 넓어지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갑자기 68부터 70, 9, 3, 2, 5, 70. 이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그럼 멘트가 방금 전 거랑은 조금 달라지지. 야, 내가 너네 학교 그 앞에서 교문에서 100명 조사해봤는데 너네 아마 이번 수학 점수 진짜 평균은 68에서 78점 사이에 있을 거야. 그걸 믿을 확률, 내 말이 맞을 확률이 몇 퍼센트? 99%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얘랑은 약간의 오묘한 차이가 있지. 72.2점과 73.8점이라는 건 사실 이 바운더리가 어때? 굉장히 좁기 때문에 내 말이 맞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 내가 너네 평균을 얘기할 때 범위를 늘렸지. 그럼 내 말이 맞을 가능성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높아지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서 이제 이것만 이해하면 돼. 신뢰도 100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내 말이 무조건 맞으면 되는 거지. 그럼 태경이 너가 나한테 너네 학교 모평균을 너가 추정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너 말은 무조건 맞아야 돼. 그럼 너가 나한테 어떻게 추정을 해줘야겠다? 쌤, 우리 학교 수학 평균 점수는요
몇 점에서 몇 점 사이에 있어요? 라고 얘기해야 될까? 너 말이 무조건 맞으면. 그렇지, 그렇지. 그 말이야. 그 말이야. 되게 이상한 말 있잖아. 너는 학생이거나 학생이 아닐걸? 뭐 이런 뜻이야. 너는 아마 여자이면 남자일걸? 뭐 이런 뜻인 거지. 그냥 무조건 맞게 말을 해버리는 거랑 똑같지. 근데 그 말이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야, 내가 신기한 거 알려줄게. 너네 학교 수학 점수의 평균은 0에서 100 사이에 있을 거야. 말은 되게 근사하게 했지만 뭐 되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신뢰도가 100이라는 얘기가 꼭 좋은 데이터가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신뢰도를 적절히 낮추되 이 범위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약간 줄여서 뭔가 얘기를 해줘야겠지. 그래서 통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 신뢰도 두 개가 0.99랑 0.99니까 0.99는 선생님이 방금 전에 아까 얘기해줬거든? 몇 시그마? 2.58 시그마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고 신뢰도 0.95는 선생님이 아까 2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1.96 시그마 좀 비슷하지? 1.96 시그마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용어 정의가 선생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신뢰도라는 용어밖에 못 알려줬는데 우리가 이걸 다 거치고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건 항상 여기란 말이야. 중요한 건 누굴 중심으로 서술을 해줘야 돼? 모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주거든? 그럼 이 모평균이 어디에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거잖아. 이 어디에서부터 어디 사이라고 말해주는 요 멘트 있지? 요거를 신뢰 구간이라고 해. 그냥 신뢰라는 건 필요 없고 구간, 어차피 구간을 얘기해줘야 되잖아. 어디서부터 어디라는 범위를 얘기해줘야 되지. 그걸 신뢰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거든. 아까 전에 신뢰도가 0.95일 때 이 모평균의 오차범위 있지. 그리고 신뢰도가 0.99일 때 모평균의 오차범위 있었지. 신뢰도가 100일 때 이 오차범위 이렇게 있었잖아. 이 오차 범위가 제일 큰 게 누구야?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고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지 신뢰가 낮아질수록. 근데 이걸 오차 범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좀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길이? 그 길이가 얘는 작고 얘는 길고 얘는 엄청 긴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꼬이네. 요 길이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해. 별거 없지? 그냥 이 신뢰 구간의 사이즈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거야. 신뢰 구간의 길이가 커진다라는 건 마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랑 비슷하게 느껴진다. 뭐 이 정도로 일단 기본적인 이 스토리 라인이 조금 이해가 돼야 돼. 오케이. 요거 가지고 일단은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 일단 하나? 하나 풀어볼까? 정리를 한번 하고 가자. 한번 하고 가자.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는 사실 목평균도 모르고 목표준 편차도 모르는 상태가 원래 진실이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건 내가 설정한 표본의 크기는 알 수 있을 거고 그 표본의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낸 표본 평균 데이터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표본으로 표준 편차를 만든 표본 표준 편차가 있겠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모 표준 편차를 원래는 누구로 대신할 거야? 표본 표준 편차로 대신하게 될 거야. 근데 이 문제집에서는 우리 막 연습을 좀 많이 시키려고 아이언에게 얘를 줘. 알겠지? 줘도 놀라지는 마. 그냥 준 거야. 나는 나한테 얘만 잘 추정해봐라는 뜻이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
일단 기본적인 문제 세팅들은 그럴 거라는 거고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 데이터를 보고 바로 모평균 추정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내가 알고 있는 x 바라는 표본 평균 있잖아.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바로 한번 써볼 건데, 자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이 그림이 이제 그 태경이 머릿속에 조금 이제 잔상처럼 계속 남아있으면 되는 건데, 주인공 그래프는 항상 x바 그래프야. 여기서는 x바 그래프야. 자, x바 정규분포 그래프는 가운데 항상 누가 있다? 실제 평균, 모평균이 있는 상태고, 이 x바의 시그마, 즉 표준 편차를 얘기하려면 이 모표준 편차와 n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지. 자, 여기서 여기가 m 플러스 1.96 시그마라고 쓸 거야. 자, 이제 시그마도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써볼게. 자, 이 값을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표본의 크기는 n이라고 해보자. 그럼 표본 평균의 시그마는 뭐라고 쓰면 되지? 표본 평균의 시그마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1 시그마가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n분의 모표준 편차, 이게 x바의 시그마가 되는 거야. 이 반대편에 똑같이 m-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쓸 수 있겠지. 해서 요 넓이가 몇이 된다? 0.95가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실내 구간을 한번 써볼 거야. 자, 일단 실내도는 몇으로 하겠다? 95%로 지금 세팅을 한 거야. 그럼 실내 구간을 써야 되는데, 중요한 건 실내 구간은 누굴 중심으로 써야 돼? 모평균 m을 중심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쓰려면은 x바를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지. 근데 그 x바랑 m을 어떻게 버리면 돼? 뒤바꾸면 된다 했잖아.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써볼게. 1차적으로 그냥 한번 써보면 x바라는 놈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라는 거잖아. 그냥 써보면 x바가 실제 평균 m-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부터 m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텐데, 이거를 x바가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m 중심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m은 x바 기준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이쪽은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조금 이제 숙달이 되면은 얘는 쓸 필요 없어. 얘는 그냥 이걸 뭐 이해하는 과정이고 얘를 끌어내는 과정인데,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소개를 할 때는 누구 중심으로? 모평균을 중심으로 소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이걸 쓰게 되고, 이거 자체를 우리가 이제 무슨 구간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실내 구간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실내도 95%. 그럼 우리 연달아서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 실내도 99%라고 가보자. 실내도 99%. 실내도 99%로 실내 구간을 한번 써보래. 그럼 여기는 1.96이 뭘로만 바뀌면 돼? 2.58로만 바뀌면 여기 이렇게 넓어진 거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모평균 m을 중심으로 x바, 그냥 불러줄래? x바 플러스 2.58에다가 루트 n분의 이 모표준 편차가 얘 시그마지? 좋아. x바 마이너스 2.58에다가 루트 n분의 모표준 편차, 요렇게 사이에 있다라고 쓰게 되면 이걸 우리가 실내 구간이라고 하는 거고, 실내도는 99%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마지막 실내 구간의 길이를 써보라고 하는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 그래프가 좀 좋긴 좋거든. 그럼 간단하게 합시다. 이게 오른쪽 끝이지, 얘가 왼쪽 끝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잖아? 그럼 x바 어떻게 돼? 없어지는 거고, 이거 빼기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몇 배인 거야? 2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라서 2 곱하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써주면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지. 실내도 몇 퍼일 때? 95%일 때. 자, 95%일 때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해주면 이제 이해했으니까 얘를 몇 배 해주는데? 2배 하면 된다. 6.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된다. 실내도 99%일 때. 여기까지가 일단 정리된 개념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몇 번이냐면 608번 한번 보자. 608번. 자, 608번 보면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부품 한 개의 수명은 표준 편차 5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확률변수 x에 모평균은 안 줬지. 근데 모표준 편차를 준 거야. 뭐라고? 5시간이라고 뭐라고 준 거지. 모표준 편차는 줬고 모평균은 안 준 거야. 이 통계 파트 있잖아. 여기는 글을 좀 잘 읽어야 돼. 나랑 같이 읽어야 돼. 이 회사에서 생산한 부품 중에서 이미 추출한 100개 정문 앞에서 100명을 조사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랜덤하게 100개를 조사했다. 즉 표본의 크기는 몇으로 하겠다? 100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 100개를 어떻게 했어? 평균을 내버렸지. 즉 x바 하나를 내가 만들어낸 거지. 그 x바 하나가 몇이었대? 120이었다는 거야. 내가 교문 앞에서 그 30명을 조사했더니 120이 나왔다. 뭐 이런 건 똑같은 거야 지금. x바가 120이라고 나왔다는 거지. 자,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모평균을 추정해야 되는데 신뢰도를 몇으로 할래? 신뢰도를 95% 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 문제에서도 P, Z값이 1.96과 마이너스 1.96 사이가 0.9라고 나와 있지, 그지? 자, 해보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가볼까? 자, 모평균 M을 추정할 거야. 그러면은 저 M 오른쪽에 써야 되는 게 누구야? X바 플러스 1.96 시그마지. 근데 이 시그마는 X바의 시그마야. X바. 그러면 M이고 5인데 크기가 N이 10이잖아. 그럼 X바의 표준 편차는 몇이야? 10분의 5니까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M 왼쪽은 어떻게 돼야 돼? X바 마이너스 1.96의 시그마 1.96 시그마. 이게 신뢰도 95% 얘기한 신뢰 구간이 되는 거지. 신뢰 구간의 길이를 얘기하려면 어떻게 하는데? 얘를 2배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뭐 답 이제 찾아주면 되는데, X바가 아까 몇이었지? 내가 뽑은 데이터가 120이었으니까 120 기준으로 플러스 1.96 곱하기 2분의 1 한 게 이쪽. 그 다음에 120 기준으로 마이너스 1.96 곱하기 2분의 1 한 게 왼쪽이 되는 거야. 그거 찾아서 이제 정답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유형 8번에 613번 한번 보자. 613번. 자, 613번 보면은 A 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연료 1리터당 주행 거리인 바로 연비를 얘기한대. 자, 확률변수 X는 연비를 얘기하는데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 A 회사에서 생산한 자동차 중에서 225대를 이미 수출했다. 보이지? 표본의 크기를 몇으로 했다? 225로 해가지고 그 225대를 평균을 내봤지. 평균을 내봤더니 몇이래? 즉 X바 표본 평균이 10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225대를 가지고 표준 편차도 내봤지. 그걸 뭐라고 불러? 표본 표준 편차. 그게 뭐라고 나와 있다는 거야? 3이라고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6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랑 다르게 모표준 편차를 줬어 안 줬어?
줬지. 아까 줬잖아. 아까 줬는데 지금은 안 줬지. 이게 훨씬 더 실전에 가깝지 지금. 자 그러면 목표준 편차를 제시해주지 않았을 때가 진짜 실전인 건데 그때 우리는 누굴 대신해서 쓴다? 표본에서 구한 표준 편차를 대신해서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3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돼. 자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뢰도를 일단 몇 %로 해야 돼? 신뢰도를 99%로 해가지고 그 목평균 M 있지? 실제 평균 연비 그거를 신뢰 구간 그러니까 수정을 해보라는 거지. 자 그럼 M 중심으로 한번 써볼까? 목평균 M을 중심으로 쓸 거야. 내가 뽑은 데이터 몇이지? 내가 뽑은 데이터? 10. 내가 뽑은 데이터 1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오른쪽으로 99%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Z값을 간단하게 몇으로 줬어? 2.5로 줬기 때문에 2.5 시그마면 되지 시그마. 자 근데 시그마 값을 이제 잘 봐야돼. 목표준 편차를 3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표본의 크기가 225니까 3을 15로 나누면 되지. 5분의 1의 제곱인 거지. 5분의 1의 제곱. 5분의 1 시그마.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2.5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지. 2.5 시그마. 이게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 신뢰도 99%로 했을 때 신뢰 구간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뭐 이거는 10 플러스 2.5를 5로 나누면 0.5니까 이게 10.5가 될 거고 이게 왜 5분의 1, 여기도 5분의 1이잖아. 2.5를 5분의 1하면 이것도 마이너스 0.5니까 9.5가 되겠지? 그래서 실제 평균 M이 9.5와 10.5 사이에 있을 그 가능성이 99%라는 거야. 꽤 높다 그지? 됐고 넘어가서 616번 봅시다. 616번. 자 616번 보면 어느 고객센터의 직원 한 명이 하루 동안 받는 문의 전화 수의 표준 편차를 줬지. 자 확률에서 x가 뭐냐면 내가 받는 문의 전화 수야. 근데 이 전화 수에 대해서 목평균 m은 안 줬는데 표준 편차는 15통이라고 하면서 줬지. 이 고객센터의 직원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한다. 즉, 표본의 크기를 n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뽑았지. 그리고 나서 걔네들을 평균 내봤더니 그 평균값, 즉 표본 평균이 140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럼 여기까지 잘 읽었어? 표본의 크기를 n으로 해가지고 그 n명을 뽑아가지고 그 n명을 평균 내봤더니 140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된 거야.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신뢰도 95%로 해가지고 신뢰 구간을 추정을 해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해봤대. 그랬더니 그 신뢰 구간이 나와있지. 137부터 143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요거랑 이제 똑같다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직접 한번 써보자. 자, 목평균 M을 추정하는 신뢰 구간을 한번 써보자. 그럼 일단 누굴 기준으로? 140. 내가 뽑은 데이터 140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겠지. 140을 기준. 신뢰도 몇 퍼? 95%. 그래서 Z값 뭐로 쓰라고 나와있지? 그냥 2로 쓰라고 나와있지? 95%가 되려면 Z값 2로 쓰라고 했으니까 그럼 140 기준으로 몇 시그마 가면 되는 거야? 2 시그마 가면 되는 건데 이 시그마 값을 지금 모르는 상태지? 15 여기 루트 n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루트 n분의 15 그 다음에 140 빼기 2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루트 n분의 15 이렇게 된 거지. 했더니 이 신뢰 구간이랑 이 신뢰 구간이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 항상 신뢰 구간을 볼 때에는 얘가 주인공이야. 봐봐. 신뢰 구간은 언제나 누굴 기준으로 써지지? 표본 평균 140을 기준으로 써지잖아.
그럼 이걸 내가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140이 여기 있었는데 140에서 요만큼 간 거, 140에서 요만큼 간 거. 여기가 실내 구간이 이렇게 되는 거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137과 143의 딱 정중앙은 언제나 어디가 돼? 표본평균 140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140을 기준으로 오른쪽 3, 왼쪽 3인 거지. 다시. 지금 어디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140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갔는지가 제일 중요해. 근데 얼마만큼 갔다는 얘기랑 똑같아? 3만큼 갔다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이 값이 뭐라는 거야?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얘가 제일 중요해. 얘보다도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루트 n분의 30을 했더니 그 값이 3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3이 겹쳐지면 10이 될 거고 루트 n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n 값이 100이었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겠지. 아, 표본의 크기 n이 100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됐고 넘어가서 618번 봅시다. 618번. 자, 618번 보면 어느 가수원에서 재배하는 귤 한 개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즉, 귤 무게에 대해서 목평균은 주지 않았는데 표준 편차는 또 5라고 주었지, 그지? 이 가수원에서 재배한 귤 중에서 100개를 이미 추출했다. 즉, 표본의 크기를 100으로 하겠다라는 거지. 그렇게 100개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봤대. 응? 100개를 뽑아가지고 어쨌든 이 100개를 평균을 냈겠지. 해서 X 바라는 데이터가 나왔을 거야.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진짜 귤의 평균 M 있지. 얘를 추정할 건데 신뢰도 95%로 추정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Z값은 1.96으로 주었지. 해볼게. 근데 보면은 지금 거기 생각 마지막 문제 쪽을 보면 실내 구간이 이런 식으로 나온댔잖아.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뭐냐면 B에서 A를 뺀 이걸 구하라고 했지. 근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부르지. 실내 구간의 지금 길이를 구하라가 문제가 된 거지. 자, 일단은 95%로 얘를 추정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m을 기준으로 써야 되는데 x바를 기준으로 써줘야 되지. 그럼 x바 플러스 어떻게 써줘야 돼? 1.96 시그마잖아. 이거 10분의 5니까 2분의 1이지.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x바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96에 2분의 1 이렇게 실내 구간을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 x바 얘가 100명을 뽑아가지고 얻어낸 평균값을 우리가 지금 모르지. 몰라? x바 몰라. 그래서 여기는 a값과 b값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 없어? 모르는데 얘랑 얘의 간격은 알아. 그치?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얘라고 얘기했지. 얘라고 얘기했다. 그럼 여기에다 몇 배를 해주면 되는 거야? 2배 해주면 되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b-a의 값은 1.96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이 값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라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1.96이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넘어가서 우리 유형 11 하고 잠깐 17번 624번 보자. 624번. (624번) 보면 정규분포 n m, 10제곱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또 목표평균은 안 좋고 표준편차는 좋고 뭐 이런 상황이나 표본의 크기를 n으로 해가지고 이미 추출을 할 거고 당연히 그걸로 얻어낸
표본 평균이라는 데이터도 있겠지.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모평균을 추정할 건데 신뢰도를 몇 프로 추정할 거래? 95%로 추정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야. 그 다음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m-x바 이거의 절대값이 2보다 같거나 작게끔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나와 있다는 거지. 잘 봐봐.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응? 진짜 평균과 그리고 내가 뽑은 데이터 사이에 뭐가 되는 거야? 길이. 거리가 되는 거지. 실제 평균과 그리고 내가 뽑은 데이터 사이의 거리지. 여기를 다시 한번 보자. 이거를 선생님이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x바를 기준으로 1.96 2분의 1만큼 경계 여기지. x바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96 2분의 1만큼 관계 여기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야? m이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m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m에서부터 x바까지 거리가 제일 가까운 건 여기지. 만약에 m이 여기 있었다면. 만약에 m이 여기 있었다면 여기서 x바까지의 거리보다는 더 멀겠지? 근데 제일 멀려면 어디야? 끝자락에 있으면 되지, m이 요 끝자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m부터 x바까지의 거리가 몇이 되는 거야? 제일 큰 값 1.96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선생님이 계속 중요하다 얘기했던 그 놈이 되는 거지. 다시 m과 x바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누가 된다? 요 한 칸이 된다. 실내 구간의 절반. 모평균 m과 x바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 2라는 거야. 그치? x바랑 m으로부터 거리가 벌어질 건데 제일 벌어진다라고 했지. 그 제일 벌어질 때가 2라고 했지. 2보다 가까워 작다니까. 그때가 이 실내 구간의 절반이 된다는 거거든. 따라서 곧바로 10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m-x바 즉 x바에서 n까지의 최대 길이는 실내 구간의 절반이다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근데 걔가 몇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2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실내 구간의 절반 길이가 2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m이랑 x바 사이의 거리는 2보다 더 안쪽이겠지. 그럼 이제 내가 실내 구간의 이 길이지, 길이만 써주면 되는 거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자, 실내도가 95%라고 얘기했잖아. 바로 한번 해보자. 실내도 95%일 때 실내 구간의 길이를 쓸 거거든. 그럼 일단 95%니까 z값은 몇이었지? 1.96이지? 거기에다가 시그마 값만 쓰면 되는 거야. 그게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시그마 값은 여기 n이랑 10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 루트 n분의 10. 그치? 이거를 2배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니까 요거 자체가 실내 구간의 절반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1.96 곱하기 루트 이게 몇 10이야? n이지? 루트 n분의 10 요 값이 2랑 똑같다. 2, 그다음에 5, 루트 n 일로 넘어와. 루트 n 5랑 4 곱하면 헐 이거 이렇게 해야 돼? 5, 6, 30
5, 9, 45니까 5, 3, 8, 5, 1은 5, 9.8 이렇게 되겠네. 루트 n이 9.8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n 값은 맞아? 이게 왜 이렇게 돼? 해가 보면은 실내 구간의 절반을 2로 놓잖아. 2로 놓은 거지. 2로 놓으면은 x바와 m 사이의 거리는 2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근데 이 실내 구간의 절반을 2보다 작게 놓잖아. 2보다 작게 놓더라도 그때도 역시 x바에서 m까지의 거리가 2가 될 수 없겠지. 그래서 실내공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값이 2도 되고 2보다 작아져도 괜찮은 거지. 2가 돼도 되고 2보다 작아져도 된다라고 쓰는 거야. 우리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야겠다. 일단은 마무리 좀 지어보자. 여기 부등식 생각해보면은 이거 그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일단 써주면 되지. 그럼 n이라는 값이 9.8을 제곱한 것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잖아. 9.8 이제 제곱 한번 해보면 돼. 해보면 할 수 있으니까 9.8 제곱을 하면 n 값이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그것보다 이제 큰 정수값 하나 찾아주면 되는 거지. 얘는 최소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 이렇게 정리하고 624번 좀 이따가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볼게.